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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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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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네. 오늘 저희가 5명의 강사가 나와 있게 돼가지고요. 그 강사들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좋은 약간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청중을 분석을 해보면 고3 올라가시는 분, 우리의 고3 올라간다. 네. 고3 올라간다. 네. 고2 올라간다. 어우, 제일 많아요. 아직 희망이 있으신가 보죠? 고1 올라간다. 네, 많습니다. 중학생이 된다. 네, 있군요. 그거는 제가 드린 말씀은 입시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종의 프롤로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본론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뭐든지 흐름을 알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유해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이사고요. 이렇게 살아온 여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명문대학 나왔을까요? 명문대학 하나 해주세요.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제가 EBS 강의할 때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보시면 이 경험성으로 가만히 보면 제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EBS 강의도 했고, 메가스터디 다양한 강의도 했고, 또 현재는 전문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유해중앙교육 평가이사도 하고 있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제 얘기를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요즘에 입시의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시의 트렌드인데, 가만히 보시면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수시와 정시가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인원수가 한 6대 4 정도. 그러니까 최고 명문대학은 7대 3, 중상권은 6대 4, 중위권은 5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나오는 것이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 실기, 수능, 실기인데, 한마디로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갈 수 있는 게 정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인데, 제가 보니까 빨갛게 표시한 걸 보니까 앞으로의 대세는 뭐라는 거예요? 학생부가 대세다는 거죠.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존속하는 한 학생부가 대세가 될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학생부에는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습니다. 교과는 그야말로 내신 가지고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1, 2, 3, 4, 5, 6, 7, 8, 9거 가지고 간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알파는 면접도 있고 비교과도 있습니다. 명문대학일수록 내신만 반영하지 않고 비교과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 작년까지 뭐라고 불렀죠?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이영국 소장이 강의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이 같은 건 줄 압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둔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의 역량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둘은 평가 요소가 다르고 평가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 교과, 면접, 자기소개 추천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뭡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뭐죠?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건 추천서입니다. 가장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추천서는 붙일 수 없고 떨어질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학들에서 추천서는 받지 않는 대학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지 않은 걸 오해하고 고3 8월 한 달을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고1과 대입이 좀 다릅니다. 고1의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입의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천서는 받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 잘났습니다. 그거예요. 자기소개서는 뭐죠? 다 똑같죠. 뭐죠? 나 잘났습니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근데 최근에 한인대 같은 대학은
이 두 개 다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남는 것이 세 개입니다. 비교과, 교과, 면접인데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단계를 통과하는 데는 교과, 비교과고요. 2단계를 통과하는 데는 면접이 가장 위력적입니다. 근데 면접은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면접은 상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쟤보다 내가 잘해야 하고 나보다 쟤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여학생이 유리하고 남학생이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학생 입장에서는 내 앞에 남학생이 있어야 좋은 거고요. 여학생 입장에서 내 앞에 남학생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면접이라고 하면 상대평가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던데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일요일마다 전설의 마녀라는 탤런트, 드라마의 탤런트가 나오는데 한지혜라고 아시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한지혜만 놓고 보면 한지혜는 무지하게 이쁩니다. 몸매 되고 눈 좀 작아서 그렇지 예쁩니다. 그런데 한지혜 옆에 김태희가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이쁩니까? 김태희가 이쁩니다. 한지혜는 밀립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전지현도 같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김태희가 예뻐요? 전지현이 예뻐요? 예쁜 건 김태희가 예쁠지 모르지만 매력은 전지현이 있을 겁니다. 제 주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지혜 여전히 꼴집니다. 그렇죠? 이게 면접이에요. 면접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면접은 머리에 등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련한 연습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은 남학생의 경우에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제 해결됐습니다. 두 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비교과 교과입니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원래 입학사정 전형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지원학과와 연관된 잠재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창의성이 있거나 소질이 있으면 뽑는 게 학생부 종합이고 입사관 전형입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 이 입사관 전형에서 비교과와 교과 가운데 무엇이 더 비중이 큽니까? 뭐가 더 크죠?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비교과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야 정상입니다만 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여기다가 파란 색깔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올해의 양상이 바뀌었다. 올해 일체의 교육활동을 못 쓰게 하고 자기소개서 안 받고 추천서 안 받고 포트폴리오 못 넣게 하니까 결국 이 아이나 저 아이는 비교과의 위력은 비슷하더라. 올해의 경우에 지금 고3의 경우에 그래서 비교과에서의 변별력이 많이 상실되었더라.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의외로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 교과 성적의 비중이 올라간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부 종합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비교과, 스펙만 쌓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더불어서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것도 집중해줘야 되겠지. 양상이 변했다. 옛날처럼 포트폴리오 내고 공인학 성적 내고 아니면 교회상 실적 내고 캠프 실적 내고 이럴 때는 비교과의 위력이 굉장히 컸지만 이제 그걸 못 내게 하고 학생부만 내게 하고 교내 실적만 반영하게 하니까 오히려 학생부 종합의 경우도 교과의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를테면 이따가 김희동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전 과목이 내신이 5월 1등 나온다. 논술해요? 말아요?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펙이 너무나 화려해서 학생부 장수가 한 21대여섯 된다. 논술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논술은 누가 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없는 아이. 그런데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애가 특징이 없고 물에 물 타서 술탄데 살아가는데 성적은 웬만큼 나오면 논술을 해줘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내신은 일반고 기준 4, 5등급 이내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3등급이 안정적으로 2개 정도 나와줘야 논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 평균 4등급 나온다고 하면 논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논술로 로또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논술은 수능 최저도 있고 또 더불어서 수능 최저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교과형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만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은 적어도 수능 등급이 3등급이 안정적으로 2개 정도 나오는 아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는요, 점점 흐름이 어떻습니까? 특기자, 어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인문 특기자, 예술 특기자, 점점 많이 뽑나요? 아니면 조금 뽑나요? 점점 줄고 있죠, 그죠? 5,000명 뽑다가 3,000명, 3,000명 뽑다가 2,500명, 2,000명 뽑다가 한 2,000명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명문대학들은 여전히 특기자를 뽑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등 명문대학들은 전부 다 어학기를 지금도 많이 뽑고, 특히 연대의 경우는 송도에 원도도 대학이 있고, 고려대학은 국제학부가 있고, 서강대는 알바트로스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은 뭐 끝까지 어학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연세대학 같은 대학은 인문특기로 해서 많이 또 뽑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런 흐름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표 하나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 앞으로 무엇이 대세고 무엇이 대세가 아니냐 하는 거죠. 보면 흐름적으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앞으로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점점 중요도가 올라갈 거예요. 특히 지금 고2인 경우는 별다른 특징이 없지만 지금 고2에서 고1로 넘어가는 2017 학년도에는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되는 그런 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8 되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점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점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비중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21만 명입니다. 올해 2015인 경우에 또는 2016인 경우에 학생부 교과가 약 14만 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6만 7천 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인 경우는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논술을 아래 화살표는 이겁니다. 논술의 인원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은 여전하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논술이요, 작년도 지금 고3의 경우 논술이 약 17,000명가량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2는 15,000명가량을 선발하고 지금 고1은 14,000명가량을 선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과목 5, 1등도 안 나오고 스펙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다면 그 친구들은 논술을 준비해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요 점점 하향세입니다. 적성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적성부터 내신 수능 거의 4등급 대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수도권 대학에 가고 싶은데 실적은 안 될 때 하는 것이 적성고사이기 때문에, 근데 적성은 해마다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 선발하다가 한 5,000부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 인원수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인원수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문대학은 선발하고 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은 날로 내려갑니다. 근데 날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이 올해 고2와 올해 고1이 기점입니다. 올해 고2는 내년에 수능 시험을 언제 봅니까? 11월 12일 날 보죠. 올해 고2는 11월 12일 날 봐요. 근데 올해 고1은 언제 보냐면 내년 11월 17일 날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2보다 올해 고1이 약 일주일 정도 수능 시험이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된다는 얘기는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부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수능 시험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고요. 두 번째는 수능 시험을 수시에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그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 수시의 최저비는 점점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냥 멈출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올해 고3인 경우는 정시의 비율이 늘었습니다만 다시 올해 고2부터는 수시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학들은 수시의 애들을 안정적으로 뽑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시까지 넘어가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폭탄 터질 수도 있지만 빵꾸가 날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고, 또 채웠는데 성적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대학들은 이제 정시 모집을 두려워하고 수시 모집에서 뭔가 일단 땡겨놓고 보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해 고3인 경우는 정시가 늘었습니다만 올해 고2부터인 경우는 다시 정시가 줄고 수시가 느는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일단 앞으로 우리가 고2든 고1이든 중3이든 중1이든 중1이든 일단 뭐에 방점을 지켜야죠? 학생부 성적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입시판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은 현찰과 같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현찰이 많으면 좋은 것처럼 학생부 성적은 현찰이 많아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이제 뭐냐면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입시의 트렌드를 잡음에 있어서 교육부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인데 여러분 자기들이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만든 거기 때문에 자료집이 없어요. 보시면 앞으로 교육부가 이걸 결정해요. 첫째, 2018학년도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를 갈 거냐 말 거냐, 절대평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12월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2월도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결정할지 뭘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는 원래 애당초에 발표는 현재 중3 영어를 절대평가 할지 말지를 12월 중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연결될지도 모르지만 정상적이라면 이번 달 내에 올해 중3부터 영어를 절대평가 할 거냐 말 거냐를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년 3월인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영어 생명과학 2에 수능 문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가, 도대체 수능을 어떻게 출제하는가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년 3월까지 발표하기로 하고 수능 개선위원회와 수능 개선 자문위원회를 지난주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 달에 발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그 개선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수능 시험을 어떻게 앞으로 바꿀 거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요 시스템, 이렇게 지금 전체 대입 전형과 연계된 중장기 수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중1이나 초6 정도에 가면 수능 제도가 지금하고는 확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거, 고교학생부 성취평가제와 등급제 병행 존속 여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중3까지는요 이 생기부 학생부 제도가 미묘한 것이, 지금 고2까지는 그 학생부 성적표에 ABCD가 안 나와요. 그냥 등급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고1부터는 학생부에 ABCD가 나오면서 동시에 등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과도기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중3까지는 ABCD가 나오면서 동시에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성취평가제와 등급제가 병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병행할지 말지를 교육부에서 내년도까지 결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계속 이렇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할 건지, 아니면 등급을 떼어버리고 절대평가만 가지고 갈 건지를 내년도에 결정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나라에서 내년도에 앞으로 고등학교 내신에서 등급은 빼기로 했습니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발표가 나오면 우리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져야죠? 지금은 사실은 특목고에 가고 싶어도 내신 분리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사고에 가고 싶어도 내신 분리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무조건 절대평가로 갑니다, 등급제 안 합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 그때는 특목고와 자사고와 과학고와 영재고와 기숙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자공고로 몰려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분리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나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년에 발표할 게 뭐냐면 EBS 70% 연계, EBS 연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내년 3월 달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건 오류 때문에 발표하는 건데요, EBS 연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건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위정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안 버릴 겁니다. 근데 다만 변화가 있겠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출제 비율의 변화, 연계 비율의 변화, 아니면 연계 방식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거의 그대로 베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베끼는 상황에서 좀 덜 베낀다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나 아니면 소재나 주제만 가져오는, 지금은 거의 영어인 경우는 사실 영어로 안 하고 한글로 공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아마 방식을 좀 바꾸겠죠. 그러니까 영어의 경우도 지분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 어린이집에서 가져오는 그런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제 EBS 연계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연계는 이런 연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애들은 못 느끼는 그런 식의 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EBS 연계를 그대로 베끼는 양상을 가져왔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개선위원회가 발표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아마 노무현대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소재나 유형과 주제만 가져오는 식으로 바뀌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 또 하나 보시면 이게 또 결정이 됩니다. 내년도 3월 이후에요. 학생부 기준 교내상, 이따가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교내상도 통제합니다. 교내상. 그러니까 지금은 교내상은 교장 마음대로, 그러니까 10명 참가한 시험도 10명 모두를 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제하는 정책을 엊그제 발표했고 최종적인 정책을 내년 3월에 발표한다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상도 학생부에서 적어놓습니다. 전국적으로 교내상은 요러요러한 상만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요, 어머니들 아시는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별의별 상이 다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 뭐 있냐면 수학여행 활동 우수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고등학교에 교내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교육부에서 상을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또 이렇게 옥죄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것은 이제 제가 뭐 공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교육 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수도 없지만 일단 제가 뭐 책자에 없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요즘에 노수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노수 문제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묻습니다. 노수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아주 어려워지고 있어요? 쉬워지고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이게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서 어렵게 출제하면 대학이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입의 경우도 면접 문제가 아주 미묘하지만 국영수 면접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공교육 정상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술은 계속 쉬워질 겁니다. 근데 쉬워진다는 거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조 문제를 쉽게 하면서도 변별력은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법에 정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점점 강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고2는 수준별 수능입니다. 그래서 고2는 국어 예비, 수학 예비, 영어 탐구예요. 근데 지금 고1부터는 2000년 개정교육 과정에 의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국어, 수학과나 영어 탐구. 그래서 수학은 가형은 자연계고요, 나형은 인문계예요. 그러면 지금 고2가 재수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고2가 재수하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고, 그죠? 그런데 물론 냉정히 말하면 하려면 하죠.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일단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수학 교과서가 바뀌고 과학 교과서는 그냥 있지만 사회 교과서가 바뀌고 국어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 가운데 몇 명 계시지만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중1 학부모들입니다. 중1 학부모. 왜냐하면 지금 중1은 변화의 양상이 그냥 조금만 바뀌면 엄청나게 바뀝니다. 중1은. 왜냐? 보십시오. 이게 초6서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을 다 봐야 됩니다. 지금은 문과는 국영수 4를 보고 이과 국영수 과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초6서부터는 국영수 4과를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중1짜리가 재수하면 이과에는 사회를 더해야 되고 문과에는 과학을 더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양상을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적어도 지금 초6서부터는 이 ABC 세 개 안 가운데 하나지 않느냐. A안은 국영수 4과 플러스 한국사 공통. 그러니까 6과목을 동시에 보는 거 아마 제일 부담이 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안은 뭐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 공통으로 보고 거기에서 수학과 사회와 과학은 선택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과학에서, 문과는 사회에서 선택 과목을 보는 방법. 아마 제 B안은요, 학원 원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안입니다. 학원들 동물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C안은 뭐냐? C안은 국어, 수학, 영어를 공통으로 보고 사회와 과학에서 선택으로 보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안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제 요 10번 안은 뭘 전제로 하냐면, 10번 안은 뭘 전제로 하냐면 수능을 이틀에 보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틀에 보는. 그러니까 미국의 SAT1, SAT2처럼 하루는 공통으로, 하루는 선택으로. 그러니까 가장 부담이 큰 거는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B가 제일 부담이 큰 거고요. 그 다음 부담 큰 것은 C고요. 그나마 부담이 없는 것은 A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2001년, 그러니까 2021,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사실은 어떤 식의 수능을 볼까요? 아마도
A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시절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도 모르는데, 그죠? 앞으로 5년 후, 6년 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은 일단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을 때, 아, 우리 아이는 국영수사과를 무조건 다 잘해야 되겠구나. 요거에 일단 염두를 두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책자에 없습니다만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시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인데 이건 현재 고2까지. 현재 고2입니다. 국어 AP, 수학 AP. A는 이과, B 문과, A 문과, B 이과입니다. 영어 공통이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요것은 이제 사탐, 과탐, 집탐 있는데 사탐은 문과, 과탐, 이과, 집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고2애들이 사탐을 선택할 때 뭘 많이 선택하냐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사회문화 이 4개 선택을 많이 하고요. 이과의 경우는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 2개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탐구 넘어가고 지외국의 경우는 학교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많이 배우지만 성적이 잘 나온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약 3만 명 이상이 어떤 단어를 선택합니까? 베트남. 아라라는 얘들 얘기입니다. 이제 알라의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는 베트남 시대가 와서 베트남어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평가원에서 왜 기자가 질문했죠? 왜 애들이 베트남어 선택을 많이 할까요? 물어봤더니 다문화 가정이 늘고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라고 해서 잘못된 사실이죠. 그죠? 정답은 뭐예요? 성적이 잘 나와서. 왜냐면 베트남어로 3만 명 이상 시험 보지만 그 중에 2만 5천 명은 공부 안 하고 시험 봐서 남의 방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표가요. 이것은 고1입니다. 고1부터 중1까지. 고1부터 중1까지가 나오는 건데 큰 차이 없죠? 국어 공통으로 바뀌고요. 수학, 가영은 이과입니다. 나이는 문과고 영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올해 고1보다는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2까지는 서울대가 나이만 한국사를 했는데 올해 고1보다는 한국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다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집탐은 큰 변화가 없이 고1, 고2가 물론 시간표는 변화가 없지만 책은 바뀝니다. 교과서가 바뀌어요. 교과서 내용이 약간씩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1국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다.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일본, 러시아, 아랍, 베트남, 한국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내용인데요. 절대평가 할까요? 안 할까요? 어머님은 집중해보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평가. 아마도 하긴 하겠죠. 그죠? 지금 장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라에서는요, 뭘 의도가 있냐면 이 절대평가를 하면서 영어의 위력을 떨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하면서 수능의 위력을 떨어뜨리고 대신 학생부의 위력을 높이고 싶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이 얼마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의존도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 교육이 늘 것이고, 또 성취평가가 정착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면이 뭐냐? 이게 부정적이죠. 왜? 영어의 비중이 내려가는 대신에 뭐의 비중이 올라갈까요? 수학 비중이 올라가겠죠. 수학에 대한 수업 시간이 늘 것이고 수학의 변별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들은요, 영어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아마 논술의 영어를 내거나 영어로 면접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어를 대체 평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죠. 이를테면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학들은 영어 논술 보려고 할 거고, 대학들은 영어 대체평가 하려고 할 거고, 대학들은 국어나 수학에다가 비중을 높이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건 이제 영어 공청회에서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짐작건데, 그죠? 교육부는 단순히 영어관을 다는 걸로 그 비중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고, 논술고사가 무질서하게 실시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학생부 위력을 올리거라고 나는 뭐 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는데 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제 눈은 뭐라고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고컨대 예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 생각이 정부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볼 땐 점점 학생부의 위력은 올라가는 사태가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상 지침은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즉석에서 교내상을 만들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다 안내하고 교육부가 고등학교에 안내하면 그것에 따라서 교내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내상이 점점 엄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도 전체를 다닐 수 없습니다. 선발 인원은 20% 이내. 그러니까 100명이 대회에 참가했으면 20명 이상은 상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시면 미리미리 학교에서 어떤 대회라고 하는 것을 공지해줘야 되겠다. 즉석에서 뚝딱 만들어가지고 상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교내상을 어떻게 하냐면 점점 규모 있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여기 지금 나오지만 일부 대학은요, 모의토플, 모의텍스, 모의투 이런 대회 했거든요. 그런 거 열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인 인증시험과 유사해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내상은 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교육부의 의견인데 내년 3월에 한번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것은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최근에 엊그제 발표하는데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능 영어 시험에서 영어 단어의 숫자를 줄이겠다. 수능 영어 시험에서 영어 단어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영어 시험은 앞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보면 EBS 교재의 어휘가 5,600단어인데 교육과정의 어휘는 2,900단어입니다. 그래서 2017, 지금 고1까지 EBS 교재의 단어를 거의 반토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줄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사실 영어라고 하는 게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휘를 줄이면 그만큼 영어 시험은 쉬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영어 시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담겨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사교육 경감대책 안에 모두 있습니까? 앞으로 모두 지금 검토하고 있냐면 영어 유치원 있죠, 그죠? 영어 유치원. 서강에 SLP도 있고, 원더랜드도 있고, 폴리도 있는데 그런 데서 원어민 강사 못 쓰게. 원어민 강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원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를 못 쓰면 학원비가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전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어는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흐름이 지금 고1은 약 3,500단어, 지금 고1은 약 2,900단어를 가지고 영어 시험 본다고 지금 발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 교과서의 어휘는 기본을 중심으로 약 3,500단어이기 때문에 올해 고3은 5,600단어, 올해 고2는 3,500단어, 그 다음에 올해 고1은 약 2,900단어로 영어 시험을 출제를 한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지문, 복잡한 지문,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전적인 지문은 출제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영어는 앞으로 쭉 쉽게 하겠다. 왜?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경우는요, 여기 좀 나오지만 또 수학도 사교육비가 많이 되니까 수학은 한마디로 뭐 있다는 겁니까? EBS의 연계 교재 숫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죠. 그러면 8번이 뭔데? 지금 8번 수학은 자연계 기준 수능 특강이 4번이고요. 수능 완성이 4번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일단 수학 1B가 있고 수 2가 있고 적분과 통계가 있고 기하와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곱하기 2죠. 왜냐면 인터넷에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인데 그것을 수능 완성은 한 권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수1 B, 수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수학 B, 그래서 권수를 줄이겠다. 그런데 자, 내용을 한 권으로 줄이면 권수를 줄지만 내용은 EBS 하기 나름이죠. 두껍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내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의 의도는 EBS 연기비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도 가능하면 쉽게 하겠다. 이것이 나라의 의도인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 마무리해가면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보면 수능 시험은 아마 계속 쉬운 난도로 갈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은 쉬운 난도로 갈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려우면 사교육비가 늘기 때문에 쉽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보다 고2가, 고2보다 고1이, 고2보다 중3이, 중3보다 중2가 점점 수능시험 쉽게 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요 내년도 수능시험은 아마도 문과 국어 B는 좀 쉬워지고 이과 수학 B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 그 미묘한 것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해석은 쉽게 갈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다가 이제 어쩌면 말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할지 모릅니다. 이제 영어만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가겠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시험이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 수능의 변별력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럼 우리는 수능은 자격고사로 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패스 오브 페일로 해서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능 자격고사의 무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대학교고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수능을 자격고사라고 하면 대학교고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학교고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고, 그래도 지금 정부의 의도는 지금 수능시험을 옛날에 70년대 예비고사처럼 자격고사화하는 의지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교육부의 의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생부의 중요도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는 논조가 간단합니다. 자, 수능 비중 낮추고 논술 비중 낮추고 학생부의 비중을 올리고 싶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도입니다. 그건 뭐 현 정부가 지속하는 한 학생부의 비중은 점점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1은 고1은 학생부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고2죠. 현재 고2는 기말고사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학생부를 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다임쌤과 형님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임쌤, 너는 대신 포기해라. 그냥 포기하시면 되고요. 하라고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고2는 이미 한 학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논술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조건 줬습니다. 뭐라고 줬습니까? 수능 3등급이 비록 광화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수능 체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능 3등급은 꾸준히 나와야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논술은 논술대로, 스펙은 스펙대로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참 불쌍한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